네, 시황 리얼 코멘트 시간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낙폭을 줄여나가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재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3% 오르면서 현재 3,178선까지 올라서게 됐고요. 코스닥 지수 0.28%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028.6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시황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들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함께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실적 시즌인 만큼 저희가 오늘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 실적 얘기 먼저 들어보고 특징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 그리고 현대건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예상치부터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함께 보시죠. 네, 현대모비스는 오늘 장중 2시 30분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9조 7,804억 원 예상이 되고요. 전년 대비 72% 증가한 6,210억 원의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위아입니다. 매출액 1조 8,39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 급감하는 흐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건설 1분기 실적 예상치 보시면 매출액은 4조 1,259억 원, 영업이익은 1,713억 원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무난한 실적이 좀 예고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적 얘기보다 시장 얘기 먼저 잠깐 코멘트를 먼저 드리면은 네, 지수가 또 바뀌었으니까요. 네, 네. 오늘도 그런 생각은 했었는데 미국이 하락한 게 세금 이슈죠. 맞아요. 네, 네. 근해 나라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상관은 일단은 없죠, 단기적으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은 좀 줄이겠구나 생각했는데 이제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최근에 또 보면은 수출 대표 주자들이 다 힘을 못 쓰고 있죠. 다 내부적인 요인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혹시 사신다고 하더라도 알고 사시는 거와 모르고 사시는 건 다르죠. 지금 현재 반도체 상황은 현물 가격이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쪽과 함께 최근에 미국이 아니죠. 또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실적을 좋게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장비 공급이 잘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다른 반도체 쪽이 라인을 증설하고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공급 증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살짝 높다 보니까 지금은 좋아도 앞으로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면서 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좋은데 좋다 보니까 약간 우려하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 너무 개의치 마시고 하락할 때마다 비중 늘려가는 거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동차 관련돼서 일단 또 수출은 잘 나오는데 지금 왜 자동차주 못 가느냐, 자동차 부품주 못 가느냐라고 하게 되면 어제 IR에서 다 나왔습니다. 답이. 보시게 되면은 우려했던 게 2분기죠. 5월 달에 보릿고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즉 출하량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기아는 어떤 품질 비용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2분기에 아마 실적 관련돼서 리콜 비용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아는 그나마 또 현대차와 같이 연결돼서 보게 되면은 출하량이 그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거 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분기는 아까 현대모비스도 잘 나올 것 같은데 2분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못 가는데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다. 이제 모든 거 해결했습니다. 이제 지금 예약받은 거 다 쭉쭉 나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올라갈 겁니다. 그때는 아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 전 단계다 보니까 지금 어떤 타이밍은 좀 조절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도 같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냥 지금 당장은 별로 그 주가 움직임들은 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윤 애널리스트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 자동차 쪽 실적 어떻게 좀 의견 주시겠어요? 네,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분기 실적 현대모비스는 딱 컨센서스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현대기아차 1분기에는 글로벌 공장 가동률 좀 상승하고 공장 가동률 좀 올라오면서 실적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만 좀 이번 달 7일부터 14일에 있었던 아이오닉 5 관련된 노이즈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반도체 슈티지 영향이 살짝 있었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됐던 기업 탐방을 잠시 다녀왔는데요. 이게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하나의 부품도 부품이지만 차량용에 들어가는 200개, 300개 정도 부품들 모두 좀 슈티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좀 단기간에 해결 어렵다면 2분기부터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공장 가동률 관련해서 실적 관련해서 조금 우려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건설주 내에서 현대건설이 오늘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무난한 실적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올해 실적 개선과 함께 주택 분양 확대 뭐 이쪽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대표님? 네, 현대건설은 아마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네. 아마 또 회사 측에서는 올해 실적 자신감 더 내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건설 수주 동향을 보게 되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상반된 지표 중에 하나가 건설 인허가는 약간 좀 주춤하는데 수주가 먼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인허가도 이제 정부 정책에 맞춰서 다시 확대로 나오긴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주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건설주 밀리면 계속 사셔야 됩니다. 건설주, 건자재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올해 주된 트렌드다 보니까 계속 관심 있게 보시되 또 하나 현대건설의 강점은 해외 쪽이죠. 해외 쪽에 대한 수주 얘기들 특히 해외 수주가 잘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그동안 해외 건설의 주된 역할을 담당했던 쪽은 중동 쪽과 동남아 쪽입니다. 근데 지금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재정 수지의 균형 수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균형 수지가 올라와서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공공 발주나 이런 발주를 할 수 있을 만큼 여력을 보여줄 것인가는 유가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 유가를 생각하게 되면 아마 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국민들이 어디서 끝날지 모르겠는데 한 상반기 안쪽부터는 이제 한 뭐 5, 6월 달부터는 좀 해외 수주가 터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에 걸맞는 대표적인 국내 건설사도 수혜를 받는다고 하게 되면 둘 다 좋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윤 애널리스트의 건설주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쪽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현대건설 지난해 수주 잔고 신규 수주 18조 원 기록하면서 그 전년 대비 한 18% 증가한 66조 원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이번 1분기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건설 현장 매출 인식 지연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는 다르게 좀 1분기 실적 컨센서스 소폭 상회하는 모습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으로는 2분기부터는 이런 수주 잔고에 기반해서 실적 성장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주가에 좀 선반영되면서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하락 모습 나올 때는 조금씩 매수해가는 모습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전체적인 시황 포인트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특징주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철강주입니다. 오늘 그야말로 중소형 철강주들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한제강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장중에 신고가 찍었습니다. 동국제강 최근에 철강주, 대장주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할까요? 오늘도 7% 넘는 강세 흐름 속에 역시나 신고가 장중에 찍었고요. 휴스텔은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2% 오르고 있고요. 네,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컬러 강판 4월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이 된다라는 이슈 속에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강합니다. KG 동부제철 5% 상승이고요. 현대비인지스틸도 4.20% 오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철강주고요. 김인수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철강주 살까요, 팔까요? 당연히 매수입니다. 네. 네, 매수인데 지금 시장의 대세가 시클리컬 쪽입니다. 맞아요. 경기 네. 민감 쪽이다 보니까 다시 강조를 드리면 철강, 화학, 조선 그리고 또 건설까지 이쪽은 네. 돌아가면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보시면서 대표적인 또 철강이나 화학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이죠. 그러니까 즉 이와 관련돼서 이어지는 스프레드 흐름들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철강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철강 가격도 어제 보다 보니까 신고가 경신했죠. 그렇게 되면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의 철강 변화 계속 지켜보시고 또 중국이 철강의 생산량을 감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마 목표는 50%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7, 80%까지는 감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있는데 감산한 나머지 비중은 누가 담당할까요? 한국 업체들이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오히려 기대감이 더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발표됐던 포스코 실적도 괜찮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흐름들 괜찮은데 또 하나 어제 포스코 강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놀라웠었죠.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컬러 강판 쪽에 대한 이런 흐름들 대표적인 가전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컬러 강판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같이 연결되는 대표적인 회사 동국제강
그리고 또 KG 동부제철 이런 회사들도 같이 움직이는 기조인데 네. 기존에는 제가 동국제강, 대한제강 그냥 사실하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너무 올라서 좀 추경 매수하기는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어떤 앞에 전방사업과 같이 연결되는 철근 쪽에 연결되는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철강주들 다 올라오다 보니까 살짝 부담스러운데 눌림목이나 조정받은 종목들은 사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쭉 서치하다 보니까 두 종목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가 한국철강이고요. 이 회사는 철근 관련된 쪽에 같이 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2부 정도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강공업이라는 회사인데 좀 작은 회사입니다. 네. 그런 쪽은 지금 철강 쪽의 흐름들도 같이 연결돼 있고 또 하나 구조물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폼이죠. 이쪽과도 그러니까 건설 쪽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결되게 되면 실적 기대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 두 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중에 조금 더 투자 매력도가 가는 종목 하나 차트 보면서 자세히 네. 짚어주세요. 네, 한국철강이고요. 네. 네.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기조는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왜 지금 대한제강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못 올라갈 게 뭐야? 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한 3월 달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좀 올라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횡보를 하지만 기관 매수세 꾸준히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직전 고점이 아니다라는 관점 쪽의 대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철근 쪽에 철근 쇼티지 다 아시는 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까지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가격대. 그래서 지금 신고가 영역을 충분히 넘어가도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철근 가격을 반영하게 되면 한 14,000원, 15,000원대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에서 핫한 중소형 철강주들까지 저희가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앞서서 한국철강과 금강공업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철강 저희가 차트와 함께 또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철강주 관심 섹터에 넣어두시고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특징주입니다. 네, 이녹스입니다. 숨길 수 없는 음극재 원료 가치입니다. 네, 현재 주가 5% 넘게 오르며 17,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 써버렸고요. 이틀 전에 특징주로 봤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회사 TRS의 실리콘계 음극재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볼게요. 그때는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봤었는데 김대훈 애널리스트 이녹스 살까요, 팔까요? 네, 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2차전지 소재업체 TRS 지분 보유 모멘텀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리서치센터에서 올해 1월에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일본 피사양으로 SI 파우더 양산 테스트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좀 그런 공급이 본격화되는 것이 이제부터 시장에서 좀 뒤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좀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TRS 외에도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알톤 스포츠라는 회사의 모회사로 두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올레드 소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또 올레드 시장 상당히 고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들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런 업황에 기반했을 때 올해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1월 대비로도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주요 자회사들 성장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까지 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좀 흑자 전환하면서 좀 이제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좀 전기자전거 사업 모멘텀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전기자전거를 보급을 하면서요. 앞으로 또 전기자전거 시장에 대한 전망치도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요 자회사들, 이녹스 첨단 소재, 올레드 시장 고성장으로 인한 성장, 그리고 알톤 스포츠, 전기자전거 관련 모멘텀, 그리고 TRS, 2차전지 소재까지 풍부한 모멘텀과 또 보유 지분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리포트 1월에 나왔다 회사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급하게 찾아보니까 한 1월 25일쯤에 나왔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친환경 모멘텀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에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당시에 목표 주가가 18,900원으로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 오늘 이제 19,000원을 좀 찍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표 주가 이제 다다른 상황인 건데 네. 여기에서 조정시 매수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추가 업사이드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보고서 안에 보시면요. 네. 저희가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 했을 때는 적정 주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다만 조금 당시 주가와 괴율이 크다 보니까 1차 목표가로 19,000원을 제시를 했던 상황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쯤 1차 목표가에 도달한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네. 주가 조정 시에 매수하신다면은 네, 또 적정 밸류에이션까지 업사이드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목을 잘 물어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이틀 전에 또 김민수 대표님과 얘기를 나눴었던 종목이고 그때 이제 매수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어요. 한번 또 점검을 해주시죠, 대표님도. 네, 며칠 전 얘기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 바뀐 거 없고요. 네, 그러면 예. 기존은 뭐 네, 이사 동일하군요. 그 네. 사이에 회사 내용 바뀐 게 주가 말고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주가가 오른 거 빼고는 그렇죠.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녹스 첨단 소재 보면서 이녹스만 봐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보여지는데 채팅창에 네. LG 디스플레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 보고 있습니다. 봐주시게요? LG 그래서, 디스플레이. 네, 잠깐 말씀드리게 되면은 네. 또 문의하셨으니까 네. AS 해드려야죠. 네, 지금 분위기는 LG 디스플레이 아마 이번 실적 올해 실적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 높은데 아까 딱 하나, 그러니까 즉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OLED 수율이 얼만큼까지 올라오느냐 이것만 확인되게 되면은 충분히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29,000원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OLED 증설과 함께 뭐 최근에 좀 기사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차트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봐주세요. 네, 차트 특별히 볼 건 없고요. 네. 횡보하다가 정고점 안착해서 다시 레벨업 시도를 하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IT 종목들 쪽에서 반도체 흔들리고 대부분 약간 좀 약한 모습들 쪽에서 그나마 가장 선방하는 쪽은 OLED 관련된 쪽을 품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은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추가적인 거래량과 그리고 또 한 26,000원대 초반대 잘 지켜내는지 흐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비스로 LG 디스플레이까지 또 김인수 대표님이 봐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시즌입니다. 스코틀랜드 갑니다. 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일단 주가 14% 넘게 오르며 여전히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11만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리포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금융투자입니다. 선민정 연구원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뭐 제약 바이오 쪽 하면은 좀 많이 알려지신 애널리스트 분 중에 한 분인데 3천억 원 투자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시즌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진단키트를 수출하면서 1년 만에 이제 급성장을 했고 3천억 원에 이르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인력 보강과 연구 개발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리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시즌은 더 이상 PER 5배짜리 낮은 평가를 받는 종목으로 머무를 수 없다. 그리고 리레이팅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세고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반등이 또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시즌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살까요? 네, 박사님께 죄송하지만 저는 네,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매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난번에 CGN 얘기할 때 그 연구원님, 네. 즉 서민정 박사님 뵈면서 얘기하셨어요. 예, 네.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분은 상당히 좋게 보시더라고요. 네, 그 주가가 안 좋았을 때였는데도 맞아요. 네, 바이오주의 가치주다라는 쪽으로 표현을 쓰시면서 좋게 말씀드렸는데 살 걸 그랬어요. 네, 여기까지 올라올 줄 몰랐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분위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또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변화까지 같이 이어지면서 지금 대표적으로 진단키트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진단키트주가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회사가 한 단계 성장했으면은 그 다음에 뭔가를 보여줘야 될 어떤 벌어들인 돈으로 또 다른 뭔가를 한다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저는 그게 좀 아쉽다라는 쪽인데 그와 함께 또 나올 수 있는 또 단기적인 부분들은 이제 무상증자 이제 기준은 끝났고 이제 물량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물량 부담을 다 해결하면서 주가가 쭉쭉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보면서 저는 이런 바이오 쪽 뭐 진단키트 관련된 쪽도 물론 회사 내용들 나쁘진 않겠지만 이쪽보다 더 살 게 많은 쪽은 시클리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쪽은 혹시나 물리셨다가 그래도 이번에 기사회생 하셨던 분들 네. 일단 잘 챙기는 게 더 먼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하반기 그리고 연초까지 시즌의 주가가 많이 밀리면서 시즌을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최근에 또 반등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뭐 주가 상승 그리고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기다리니까 좋은 주가 흐름이 돌아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CJN이었고요. 다음 종목 확인해 볼게요. 네, 이트론입니다. WHO 승인이 코앞인가 보네요. 네, 러시아 백신 관련주 오늘도 강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트론이고요. 현재 주가는 21% 넘게 올라서 1,29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트론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김도윤 애널리스트. 살까요, 팔까요? 네, 네. 일단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런 백신 수급 문제가 국내에서 좀 불거지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백신 구입을 이렇게 지자체가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면서 더더군다나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해 12월에 이제 EID라는 이제 관계사와 함께 한국 코러스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한국 코러스 지분을 16.7% 확보했다는 뭐 그런 뉴스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코러스 같은 경우에 장외에서 약 13만 원 정도로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를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6.7%라고 했을 때는 2,500억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될 것 같고요. 그거의 절반, 관계사인 EID와 절반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한 지분 가치로 보면 한 1,250억 원 정도인 반면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올라오면서 네. 지금 네, 시가총액이 어느새 5,500억까지 올라왔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유 지분 가치 대비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지분 가치 보유 모멘텀으로만 가기에는 좀 한계점에 온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트론 최근에 주가 강세가 상당히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투자 의견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서포트입니다. 오늘 일부 재택근무주들 또 강한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와 함께 재택근무 관련주들의 반등도 확인이 됐습니다. 알서포트 재택근무 대표하는 종목인데 오늘 주가 3% 넘게 올라 1,45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이런 자리에 섰다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지금의 어떤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를 이용해서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알서포트를 보면서 제가 가장 좀 그래도 개인적으로 삐진 거는 실적 괜찮은데 막판에 실적 동향 적자로 발표하면서 그렇게 잘 버는 돈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다 보니까 네. 지금 실적에 대한 신뢰가 약간 좀 흔들리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아마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분기 실적 동향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면 분기 실적의 순이익이 한 4, 50억대 확인이 돼야 어느 정도 다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거는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총 대비해서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PR 기준 30배 올해 실적 제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코로나19 확진자 수만 보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하게 되면 올라왔을 때 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와 이슈를 좀 따라가지는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결국에는 또 실적도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알서포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함께 보시죠. 네, KB금융입니다. 1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치로 나왔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 후에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1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주가 3% 가까이 오르며 55,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B금융 이 분기별 당기 순이익을 봤을 때 이번 1분기에 1조 2,701억 원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호실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1분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2분기에도 호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또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KB금융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윤 애널리스트, 이 종목은 살까요, 팔까요? 네,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순이익 상체대치로 나오면서요. 컨센서스 대비 이제 상회한 그런 이제 부분도 두 자릿수 약 17% 이상 크게 좀 상회를 하면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분석하는 보고서에서는 비이자이익, 좀 수수료 부분이 좀 크게 성장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카드, 증권, 보험 등 주요 자회사들 비이자이익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올해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해서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KB금융 실적 나왔고 앞서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한 10시 15분쯤에 신한지주의 실적을 전해드렸는데 금융주들의 실적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구간이고 실적들이 다 좋아요. 역시나 예상대로. 네. 앵커님 혹시 은행에 예금 적금 들고 계세요? 저 다 깼어요. 주식, 뭐 코인은 아니고 주식이시죠? 저는 다 깨고 펀드 쪽으로 갈아탔습니다. 펀드 쪽으로요? 네. 예. 차라리 그 펀드 말고 네. 은행주 사시죠? 은행주 사고 예금 네. 뭐 2년, 3년 가느니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지금 배당 수익률 대표적으로 은행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 5%가 넘습니다. 1%대 예금을 넣느니 차라리 은행주 사서 5%대 예금 받고 또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그나마 시세 차익까지 누린다고 하게 되면 그게 더 나은 전략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기 시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쯤 되게 되면은 그냥 포트폴리오 쪽에서 어떤 이 정도 부분은 배당까지 생각하고 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큰 무리 없는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배당으로 봤을 때나 뭐 실적 측면으로 봤을 때나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포트를 꾸려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금융주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적금을 다 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좀 창피하네요, 방송에서. 네, 저희가 이제 특징주 분석해보고 있는 사이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매출액부터 보겠습니다. 7조 87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5조 7,923억 원이었는데 상당히 잘 나왔네요. 전년 대비 28.6% 증가한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272억 원이었는데 1,269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2.9% 감소한 수준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추정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방금 실적이 나오기는 했는데 김민수 대표님 코멘트 좀 가능할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죠. 미얀마요. 네, 미얀마 관련된 지금 이게 좀 해결이 돼야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도 솔직히 가스 관련된 쪽은 앞으로 쓸 용도나 여러 가지 변화를 익힐 만한 또 수소 경제로 가게 되면 또 중요한 축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 이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는 아직은 좀 관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또 쉬어가는 구간이기는 한데 미얀마 가스전 사업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적 속보로까지 전해드렸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